이번 주 이슈와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정말 이야기하기가 좀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빨리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들에 대해서 셧다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또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짚어야 성공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도 2주 동안 또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시작된 것 우리가 시발점이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도 또 중국 쪽에서 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공통점이 또 상당한 인구를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그 말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많은 소비를 해주는 나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피해 자체가 세계 경제에 미친 여파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으로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진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 대한 확진자의 수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는 쉽게 사그라지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장기화적인 부분 자체를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제조업이 아닌 탈제조업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1분기 우리가 제조업을 생각했을 때 과연 실적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반문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고용 지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 대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328만 명이 기록이 되면서 예상치는 16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의 2배 스코어를 넘어서 버리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28만 명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도 상당히 안 좋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 안 좋은 부분 자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공포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저번 주까지에 대한 지수 포인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한 양봉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왼쪽 2008년도에 큰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 대한 여기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과연 시장이 죽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로 딱 변하면서 이 양봉에 형성돼 있던 것들이 다 윗꼬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가 과하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이런 금융위기 때만큼에 대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기업들의 구조적인 부분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결국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자, 우리가 2000년도에 보시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역에 놓여 있고요. 근데 2010년도부터 보면 우리가 엑소모빌도 옛날에 상당히 유명했죠. 미국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엑소모빌 모르면 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미국 주식 하냐.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엑소모빌 상당히 유명했는데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상당 부분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상위권역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팡주. 팡이라고 얘기를 많이 부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팡,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 우리가 팡이라고 하고요.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악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적에 대한 악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증시 선물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변동성이라고 하기에는 뭐 3% 정도 일단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표들 중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 우리 뭐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지표를 하나씩은 좀 많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우리가 주식 처음 하실 때 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수익이 잘 납니다. 오히려 네네. 주식 처음에 할 때는 좀 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많은 것들을 챙겨보기 시작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을 지켜야 되거든요. 원칙과 기본 처음에 우리가 지표를 접했던 부분 자체는 결국 거래량이라는 측면 자체가 가장 강한 흐름 자체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다음 달에 어떤 식으로 바꿔날지 보셔야 되겠고요. 장중에 뭐 본다면 우리가 나스닥 선물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좀 더 챙겨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도 상당히 많다라는 뜻으로 네네네.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이 돈들이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제한적인 부분을 받는 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팡주들이 상당한 뭐랄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붙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들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안 빠진 종목군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도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1분기에 생각보다 상당한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해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건이 조금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대신 실적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곳들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를 보면서 실적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얘가 어떤 재료가 있고 그렇죠. 어떤 걸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노출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모멘텀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좋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바이오를 꿈을 먹고 사는 종목군들을 많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오에 대한 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8월 달부터 올랐던 종목군, 가장 선두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였고요.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이후에 올랐던 종목군들도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사스 이후에 올랐던 것도 그때 제약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제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 그 부분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시피 뭐 나스닥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에 대한 여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도 다음 주에도 상당한 상승을 기록할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지켜봐야 될 지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장 부분이 아무래도 뭐 바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피보나치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면 3분의 1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단에서는 지금 부분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상로 파트너는 보고 있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 파동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리 자체가 단기적인 고가 권역에 해당하는 자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1750포인트가 단기 고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530포인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상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지금 올라올 때 지금 월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월봉이고요. 우리가 하단에 있던 여기 이 포인트에서 금융위기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추세가 꾸준히 올라왔다는 것은 하단에 있는 추세부터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도 자,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길이니까. 이 고가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가 바로 1750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1750포인트 자체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그럼 갭으로 돌파를 한다는 것은 약한 파동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양봉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그만큼 강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17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이 1750포인트를 맞고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고가권역은 1750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저가권역에 대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650포인트 정도를 지지 여부를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조정에 대한 장세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요. 네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53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번에 갭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강한 양봉을 쳐줘야지만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갭으로 올렸다는 것은 가격을 올리기 급급하다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자, 요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를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권역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은 여전히 좀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사실 우리가 뭐 오름폭만 보더라도 지금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조업 종목군들이 반등폭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것이 바로 바이오 섹터군들이나 또는 코로나 관련주 섹터군들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수급 자체, 유동성이 이쪽으로 한번 쏠려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타이틀을 바꿔버리기 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붙이기에는 조금은 지금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랄까 이제 조금은 개별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등락을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바이오 섹터군은 다음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